네, 10월 28일 네, 비즈 라이브 시간입니다. 올 10월 마지막이고요. 오늘은 스포츠와 뉴로피드백 2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가 지자체와 브레인 헬스 케어 사업을 시작한 곳이 있었습니다. 용인시에서 했었고요. 이렇게 5월 달에 그 치매 예방하는 브레인 헬스 케어 사업에서 참가자 모집을 했었고 잘 진행이 되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가 돼서 하지 못하다가 이제 11월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카톡이 왔는데 다시 한번 주민자치 회의를 거쳐서 개강 시기를 결정한다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15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카톡으로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모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브레인 헬스 케어 사업 했을 때 그분들은 뇌파도 몰랐고요. 한 번도 뇌 검사를 해보지도 않았었고요. 뉴로필름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2주, 3주 진행을 하면서 잠을 푹 주무시는 분들이 생기고요. 집중력 훈련 우리 행성 맞추는 그 프로그램을 9개 깨시는 분이 나오면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뇌도 변할 수 있구나. 네,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업이고 꼭 내가 계속 참여해서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월 말이고요. 11월 시작이 되면 요 브레인 헬스 케어 사업처럼 무료 체험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하시면 그분들이 요 용인시와 같은 똑같죠. 용인시와 같은 그런 후기 말씀들을 해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신감 있게 11월 달부터는 초대도 하시고 네, 무료 체험도 하시면서 요 뇌 건강에 대한 중요성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실 분들은 네, 반응을 네, 그 손가락으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스포츠 들어가는데 2탄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와 관련된 얘기는 저번 주에는 이제 사격, 양궁, 골프에서 좋은 운동선수들에게 좋은 경기력 향상과 그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봤는데 오늘은 좀 정말 선수들이 어려워하는 뭐 강박이라든가 스트레스 이쪽 문제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네, 스포츠에서 정신건강이 중요한 이유, 운동선수 정신건강 문제에 많이 겪는다 했고요. 이분이 이제 도쿄 올림픽에서 나왔던 미국 체조 선수인데 다 아실 거예요.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이 뛰기 힘들 정도로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몇 경기를 포기하고 마지막 경기에서 참가한 분으로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두 개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이 많아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등학교 운동선수 중 많은 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요. 연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 절반 정도가 18세 되기 전에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고요.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면 정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사실이지만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스포츠 심리학자인 마샬 민치에 따르면 지난 10년, 15년 동안 청소년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선수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데요.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부를 하고
어떤 전공을 할까,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할까, 많은 선택권이 있는데 운동을 선택한 선수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요. 다른 팀하고도 해서 이겨야 하고요. 부상 당하면 안 되고요. 또 시합에서 자기가 못하면 이런 부담감이 엄청 많고요. 대학 진학이라든가 실업팀 진학이 비리도 많고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국립체육트레이너협회가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운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부모와 코치가 이런 변화를 눈치채고 빨리 조치를 한다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연구 결과 상황은 아주 나빴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선수들은 대학생 선수들과 비슷한 수준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시합을 하고요. 건강 전문가 티모시 릴에 의하면 대학이나 프로 선수들이 할 정도의 고강도 시합이 고등학교에서도 치러진다고 했습니다. 한 시즌에 걸쳐 다양한 팀과 경쟁하고 심리학자 민치 관찰에 따르면 선수들은 하루에도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오랜 기간 연습하며 충분히 숙련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지치고 피로해지고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동하는 고등학생들이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제일 불쌍한 아이들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직도 신체적인 능력이 최고라 생각하고 있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80년대나 될 만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우리 지금 참가자분이 지금 보니까 한 3,30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중에 국가대표를 하셨던 현직은 아니죠. 이제 은퇴했으니까.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 한번 모셔서 이따가 한국 중고등학교 유소년 체육계 현실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저는 스포츠 이쪽을 잘 몰라서 요즘에는 정말 이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이런 운동 선수들을 하겠지 했는데 몇 곳을 만나고 몇 분들과 얘기하면서 임춘애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임춘애라고 아시나요? 라면 먹고 뛰었다는 그 전설의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10월 28일 오늘이네요. 오늘 뉴스인데 고려대 야구 특기생 입시 비리 의혹. 네. 수능 앞두고 또 터진 불공정에서 작년에 수험 이제 2할대 타율에 합격을 하고요. 네. 수상자에도 탈락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서 5천만 원 써서 고려대학교 입학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수많은 아마추어 팀과 클럽 그리고 학교가 선수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시키고 장비나 운동장 등이 열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건강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뜻이고요. 어린 선수들은 일반적 청소년이라면 흔히 하고 싶어하는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오직 운동에만 매달려야 하며 시합 성적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중고등학교. 특히 또 기숙, 합숙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숙, 합숙을 하면 체육고등학교나 운동부에 저희 누르 피드백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서 밤에 7시에서 8시, 아니면 8시에서 9시, 아니면 누르 피드백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고 예, 정신건강 측면에서 온누갔으면 좋겠는데 몰라서 못하는 게 90%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체육계 관련된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다 좋아하세요. 네, 정말 필요한 친구들이 요 체육계 선수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밑에는 이제 고려대 입시 비리에 대한 오늘 기사인데요. 고려대 의혹과 관련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고등학교, 대학교 야구 감독 간 친분, 속칭 거래선에 따라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관행이 누적됐기 때문이란 비판이다. 지금도 2021년 그죠? 세계 10등이지만 네, 이런 비리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 체육 선수, 초중고 체육 선수 성폭력 피해 심각하다. 일반인의 7배라는 거죠. 1000명당 34명꼴로 성폭력 피해. 특히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만 뉴로피드백을 해야 할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코치 감독들이 뉴로피드백을 해야 돼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일반인의 7배. 뭐 운동시키고 싶겠습니까? 특히 따님을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계로 보낸다. 일반인의 7배 성폭력이 심각하다. 네, 진짜 심각합니다. 네. 성폭력 피해를 본 초, 중, 고교 학생 체육 선수들이 일반인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작년 2020년 기사입니다.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실질적 대책. 뭐가 나온지 보겠습니다만 다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겠죠. 국회 문화체육부 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박사님, 박병훈 박사님 광주 1구 동기분입니다. 14일 대학 체육회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한 결과 초중고 체육 선수들이 1000명당 34구 35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8살부터 19살까지 체육 선수만 63,211명을 조사한 결과 2,212명이 성폭력 경험이 있다 얘기했는데 말하는 사람이 대단하지만 여기에 말하지 않고 없다고 한 사람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조재범 전 코치 17살 때부터 4년간 상습 성폭행. 네. 그러니까 학교 운동 지도자들의 비율에서도 성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마지막 문단 보면 체육계 성폭력이 만연했는데 대한체육회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특단의 대책이 처벌도 상당히 크게 커야겠지만 뉴로피드백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대안이 없답니다. 지금 대안이. 뉴로피드백이 대안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좀 소개라도 해서 진행을 해봐야죠. 뇌파 찍으면 이 운동부 지도자는 의심이 된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훈련시켜야 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신고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의도맞고 당연히 선배가 집합해서 때리면 의도맞고 내가 또 선배가 되면 때리고 참아야죠. 주장이 때리면 참아야 하고 소위 우리 팀이 만약 배구면 6명인데 아주 잘하는 3명이 있어서 그 팀 그 3명 때문에 정말 경기에서 이기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네, 지켜낼 수밖에 없겠죠. 2022년도 정부 예산은 61억 원으로 결정됐고 배 의원은 스포츠계 인권 비리 근절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세금만 축내는 사족기관이 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피가 나야 하는데 피는 학교에서 폭력으로 얻어 맞은 애들만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안타깝습니다. 강원도 양궁부 중학생 A군, 양궁부 고등학생들이 집단 폭행, 태권도 유망주 초등학생 B군, 동성 선배가 7년간 성폭행, 동성도 요즘 성폭행을 하네요. 참. 구기종목 선수 고등학생 C군, 연습 중에 선배가 둔기로 폭행.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센터는 스포츠윤리센터입니다. 지난해 8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설립됐습니다. 설립된 지 6개월 만에 들어온 상담 신고 건수가 500건에 달하고 달에 100건씩 거의 온다는 거죠. 폭력만 70건, 성폭력도 20건, 팀을 사유하거나 공금을 횡령, 승부 조작한 사례도 접수되고 가장 많았던 건 역시 폭력이었고요. 이렇게 접수가 몰리는데 센터가 그동안 처리한 건 몇 건? 25건인데 수사 의뢰한 건 1건. 그래서 너무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신임 장관, 황희 장관이 가서 조사 역량이 부족한 건지 선수들에게 이 전화해봤자 신뢰가 없다는 건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정부에 뭘 맡기면 정부 욕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제가 논문을 두 편 한번 찾아봤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인데요. 전두엽 뉴로피드백 훈련이 중학생의 공격성, 도덕성 및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 저희 뉴로하모니로 논문을 쓴 겁니다. 공격성, 도덕성, 인성,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뉴로피드백 훈련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쳤고 뉴로피드백 훈련에 따른 중학생들의 뇌 기능 지수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한 5개 지수 가운데 주의지수, 좌우, 비율, 정서지수, 브레인지수 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 결과는 중학생들의 뇌 기능 발달에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있고 이들 지수 양상은 주의를 떨어뜨리는 서파 감소를 의미하고 우뇌의 알파파의 세기가 높아져 정서가 안정됨을 말하며 뉴로피드백 훈련이 중학생들의 뇌 기능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나타낸다. 네. 둘째, 뉴로피드백 훈련이 공격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미쳤다. 뉴로피드백 훈련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도덕성에는 도덕 판단력이 유의하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뉴로피드백 훈련과 연관시켜보면 먼저 세타파의 비율이 감소됨으로써 중학생의 삶의 태도가 향상되었고 내재된 분노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상태가 되어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되어 만들어 충동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도덕성과 공격성을 뇌 기능과 연관시켜 그것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고자 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했으며 뉴로피드백 훈련이 중학생의 공격성 또는 도덕성과 관련된 뇌파를 변화시켜 뇌 신경 조직과 시냅스의 재구성을 통해서 뇌파 변화에 영향을 주며 도덕 판단력이 향상되고 공격성이 감소됨으로써 중학생들이 그들 삶 속에서 스스로의 경험의 폭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모든 운동선수들, 모든 체육 중, 체육 고, 스포츠 선수들은 뉴로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제가 모 고등학교 양궁 감독님을 뵀었는데 뉴로 피드백을 몰라요. 안타깝죠. 이거는 이제 분노 및 자기 조절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예. 저희 뉴로하모니 사용해서 최영자 송원 심리상담센터장님과 정미원 국방부 육군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두 분이 분노 및 자기 조절에 대해서 뉴로피드백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렇게 낸 논문입니다. 네, 요 학회지에 냈고요. 결과는 뉴로피드백 훈련은 아동의 분노 조절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뉴로피드백 훈련은 아동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자기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네, 조절 능력이라는 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참을 수 있고, 그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그런 조절 능력을 높인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장면에서 분노 감정의 극복으로 학교 폭력의 빈도 감소뿐만 아니라 산만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주의력 결핍 성향이나 ADHD, 과잉행동장애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하여 학습 활동과 심리 정신적 활동 연구의 중요한 지표로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했다는 것,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요 이제 뇌파의 변화를 이제 전후 뇌파, 예, 하기 전, 한 후 6개월 정도의 뇌파 변화 상태입니다. 표정과 말투에서도 화가 잔뜩 나 있고 하기 전에 모든 것을 툭툭 치고 다니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가만히 있는 것에 매우 어려워 검사 진행한 또 상당히 어려웠는데 6개월 후에 아이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도 또래와 비슷하게 변해가고 지금은 밝은 얼굴로 생활하며 항상성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네, 정말 뉴로피드백 이렇게 체육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운동 지도자들이 매일매일 1시간씩만 훈련하면 이런 뇌파가 만들어져서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예? 때리지도 않고 어떻게 어린 제자들을 성 대상으로 보겠습니까? 다 뇌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처벌만 강하게 할까? 네, 이쪽에만 관심이 있고 예방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제가 보니까 그 정부에서는 거의 하는 일 없고 대책만 필요하다 대책만 필요하다 60억을 받아놓고 사건 수사 의뢰 한 건만 하고 그분들 뇌도 좀 뇌파 찍어서 보고 싶습니다. 심각합니다. 스포츠 선수의 정신건강 문제. 표 보니까 열악한 영양 26%, 불안 26%, 알코올 19%, 고민 10%, 흡연, 번아웃, 자존감 예, 이쪽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정신건강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결국 이제 우울증으로 가게 되겠죠. 육상 선수 37%가 우울증, 축구 선수 31%가 우울. 여기 이제 하늘색이 남자고요. 이 주황색이 여자입니다. 네. 운동선수 중에 남자들이 더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 이렇게 하시다가 은퇴하면 평생 스포츠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사회에 나와서 배운 게 없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육상 남자 30% 우울, 여자 25% 우울, 축구 31% 우울, 13%, 소프트볼 야구 30% 우울, 18% 우울.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저희 야구나 축구 보면 정말 스포츠에 성공하신 분들만 나오니까 보겠지만 3분의 1이 우울합니다. 예. 그래서 근육 운동만 하지 말고 뉴로 피드백, 신경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 나오는 것은 AC 밀란 축구팀 마인드룸 뉴로 피드백 훈련실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쪽은 한화 이글스 팀입니다. 한화 이글스. 예. 지금 꼴찌죠. 네. 제가 대전이라
우리 고향팀인데 꼴찌팀이지만 하여튼 여기 보시면 머리에 뇌파 측정 장치를 달고 한국에서 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했답니다. 예. 계속 누르 피드백 하면서 훈련했으면 계속 지금 꼴찌는 안 할 텐데 여기 뇌파를 측정하면서 야구 선수들이 좀 좋았던 점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야구가 늘고 있는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고 무조건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었답니다. 네. 그 다음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의 뉴로피드백 훈련이 뇌 활성과 인지 기능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용인대 박사학위로 이렇게 나온 사례들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째 나오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에 따른 판단 속도, 집중력, 두뇌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즉 뉴로피드백 훈련 후 판단하는 속도와 집중력이 증가하였고 두뇌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뉴로피드백 훈련에 따른 인지된 경기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즉 뉴로피드백 훈련 후 인지된 경기력은 증가하였고 넷째, 뇌 활성, 인지 기능,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마찬가지로 뇌 활성, 인지 기능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었다. 레슬링 선수들도 뉴로피드백 해야 하고요. 저희 또 뉴로함을 사용해서 지적장애 아이들이 태권도를 하면서 뉴로피드백도 같이 했을 때 지적장애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한 논문입니다. 결과만 첫째,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지적장애인의 신체 활동만으로도 뇌 기능이나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을 가질 수 있으나 뇌파 훈련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때 보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뇌파 훈련을 통한 뇌기능 향상은 뇌를 맑게 각성시켜 주의 집중력을 증가시키며 외부로부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에서도 효과적으로 나타나 운동 수행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정신,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으로 지속적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네, 그다음 세 번째, 뇌파 훈련을 통한 뇌기능 향상은 운동 수행 능력의 중요한 요소로 차관되어져야 할 것이며 뇌파 훈련의 병행을 통한 지적장애인의 교습 방법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네, 즉 신체 활동과 뇌파 훈련을 같이 했을 때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건데 제가 볼 땐 100배 나옵니다. 100배. 네, 더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태권도 학원에서 저희 프로그램 하고 있는 사진들이고요. 사격, 최고 수행 뇌파 유도 뉴로피드백 훈련이 사격 수행 및 조준할 때 활성화되는 사례도 있고요. 시간상 다 읽진 않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도인의 최적 경기력 수행을 위한 뉴로피드백 훈련에 관한 연구에서 지도교수가 금메달리스트 하영주,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하영주 씨. 그래서 동아대학교에서 내온 사례고요. 농구, 정말 뉴로피드백 훈련을 했을 때 골 던지는 집중력, 정말 골이 많이 들어가냐 해서 이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당구 선수의 뉴로피드백과 훈련과 근지구력 복합 훈련이 수행 성과에 미치는 영향. 당구 치시는 분들도 뉴로피드백 훈련 열심히 하시고요. 네, 보겠습니다. 이 내용 앞서 이제 저희 실제로 선수 생활을 하셨던 조혜란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내가 5분 정도 저희 초중고 체육계 현실, 그 다음에 뉴로피드백이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날 것 같고 필요성이랄까? 그런 거에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혜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또 실업팀 이렇게 선생을 하면서 참 많이 느꼈던 부분이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감옥 없는, 아니, 철조망 없는 감옥이다, 이렇게. 왜냐면 그 나이 때 19살, 20살, 또 20살 초반에 한 공간에 9시면 자야 되고 6시면 일어나야 되고 외출 가면 7시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억압된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더 많이 그런 억압한 생활 속에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저 또한 누르 피드백을 통해서 어,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이제 홍보도 하고 체고나 체중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운동하는 그 시점하고도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죠. 특히 체고나 체중에 있는 아이들은 365일을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에 지금 접하고 있고요.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파네톡스 사업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이 누르피드백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아마 세상은 진짜로 체육인들이 가장 놀기 좋아하고 가장 활발하게 어떤 일을 시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진짜 인력을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이 사회는 진짜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 일이 안 된다면 지금처럼 폭력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 격투기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좋지 않는 그런 몸 속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예쁜 아이들 리듬 체조나 그런 했던 아이들은 정말 여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들로 가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 접해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파나톡스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 기회를 준다면 진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멋진 우리 지사장님들이나 사업자님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박사님 말씀대로 두뇌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업자들이 열심히 한번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회로 걸쳐서 그 스포츠 쪽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나톡스의 본질, 예,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5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밑에 사진 보시면은 브랜드 홍보 대행업체 이해 설문조사에서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92%는 체험 마케팅이 성공의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톡스의 본질은 파나톡스의 마케팅은 체험 마케팅입니다.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서 이 뉴로 피드백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고 느끼게 해서 효과를 보는 게 마케팅이고 사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를 해서 얼마를 벌고 이거는 오지 마십시오. 다른 좋은 마케팅, 네, 뭐 바이너리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케팅, 뭐 한 번 돈 넣으면은 뭐 얼마 준다는 그런 마케팅, 그런 좋은 회사 가시고요. 저희는 인간 중심의 체험, 그 다음에 효과를 내서 하는 이쪽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제가 써놨는데 아주 쉽게 보면 파나톡스는 뉴로하모니 S, 뉴로헬스, 브린트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부모님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정말 몇 곳 안 되는 회사 중에 1등 기업입니다. 몇 곳 안 되는 기업 중에 1등 기업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저희 파나톡스는 뇌과학 사업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뇌가 바뀌어야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네. 11월 어떤 기회냐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뇌과학 사업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한 대 팔아서 한 대 뭐 벌겠다. 뭐 두 대 파니까 얼마 벌었다. 이거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뭐냐? 다시 정말 몇 년 만에 다시 초대하고 다시 무료 체험해드리고 그분들이 뇌의 중요성을 다시 알게끔 하는 인간적인, 휴먼적인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우리처럼 세상을 정말 바꿔야겠다. 치매 안 걸리게 해야겠다. 우리 경계선 지능아 머리 모자란 80몇 명의 아이들을 IQ 올려서 정말 정신이 깨끗한 나라로 세상을 바꿔야겠다. 이런 분들이 저희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서울 본사부터 11월부터 설명회 진행을 하고요. 프로그램 설명회도 할 거고 서울서부터 사업자, 정기 미팅, 정기 번개팅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회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유통 전략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요. 모 대기업과도 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저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세상을 정말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뇌 건강 훈련을 하는 그날까지 뜻 있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요 파나톡스 비즈라이브 꼭 들어오시고 저희 파나톡스 어떻게 가고 있는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